저 경향신문에서 오이동입니다. 그 저는 이제 아까 김원경 소장님이 이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동제 관련해서 이제 국내 언론 보도 이제 충실하게 논평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발제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6월 달에 불거졌을 때는 대체로 이제 소장님도 발제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는 사실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이제 대체로 이제 열심히 썼던 것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작년 3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고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태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태도를 보였고, 특히 이제 이게 3월 달에,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 라인 사태가 또 불거졌었거든요. 근데 그 라인 사태에 대한, 그러니까 그 한국 정부의 대응, 거의 무대응이었는데, 그게 또 5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외교 사안이 아니다라고 또 스스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다 면죄부를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보수 언론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인정부의 대일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 여진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제 사도 광산 이제 등재 보류건이 터졌던 것이고,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좀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일본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언론들의 태도를 이제 쭉 보면은, 뭐 자기 평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초기에 발끈했다가 나중에 이제 슬쩍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발을 빼는 이제 뭐 이런 경향이 이번에도 사실 여지없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태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등재가 결정이 된 뒤에 이것을 설명하는 외교부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거의 분식돼 있는, 그러니까 보도자료, 그리고 말 돌리기,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집요하게,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 뭐 저희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사안이, 그러니까 불거지고 나서, 그러니까 완결되는 몇 단계에서 아까 소장님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시기를 나눠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충분하게 보도를 해서 공론장을, 그러니까 형성을 해왔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회사마다 이제 논조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보도량의 차이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럼이나 사설로 뒷받침하지 못했던 이 차이는 결국은 이제 보수 언론과, 그러니까 진보 언론 간의, 그러니까 이제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각 언론사들이 해당 어젠다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적 공론장을 형성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 이외에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언론사 간에 이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게 한미일 안보 협력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핵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논리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과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데, 보수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뒷받침. 그다음에 북한 위협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 위협을 강조할수록 그러니까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이제 식의 논조를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진보 언론이라고 하면 하여튼 진보 언론들은 한미일 협력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한미일의 급속한 밀착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정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동맹화로 인해서 한국 자체의 어떤 자율적인 외교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그러니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보 언론들도 그냥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한국에 대한 현실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 프레임 같은 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을 했었죠. 그 평화 계획이 자초된 이후에 그 이제 2019년을 20년 경과하면서 자초된 이후에 2021년부터 북한이 이제 그 핵무장, 그 다음에 전술핵,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강화시키면서 이게 이제 예컨대 ICBM을 해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하는 이제 방어용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하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한국과 이제 주변 동아시아를 겨냥한 이제 전술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그 시험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평화 기획이 자초된 이후에 이런 프레임이 강화가 되고 있고 이것을 사실 논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의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를 전 나름대로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면은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죽은 아베가 남긴 유훈 체제에 그러니까 포섭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나서 이제 유훈 통치가 좀 지속이 됐듯이 그런 비슷한 체제로 최소한 기시다 정부 때까지는 그러니까 아베 유은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진행됐다고 보고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아베 총리가 2015년도에 8월 달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종전이라고 부르죠. 종전 70주년에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전 선언문 내용에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자기 어린 자녀들이 다시는 사과하지 않도록 하겠다,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일본이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결의가 그러니까 불사과의 결의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관철이 됐고 이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적인 이제 그러니까 서포트에 의해서 관철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창안을 했는데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이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일 동맹 체제에 그러니까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됐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베 유은 체제에 편입됐다라고 하는 점인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포스트 윤석열 시대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꾸려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역사기억 평화행동 출범한 것도 저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포스트 윤석열 시대 한일 관계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북한의 위협 증대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